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것들을 쭉 한번 볼게요. 모든 소득의 100만 원 이하가 해당돼야 돼. 연간 소득 금액. 이게 핵심이고요. 종합소득이라는 게 2배사 근년기 다 더한 거죠. 퇴직은 따로 있죠. 양도도 따로 있죠. 그걸 다 더했는데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들어올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제가 중간에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만 하나씩 먼저 해볼게요. 자, 이자 배당. 여러분, 이자 배당은 1년 동안 연간 특별한 경우 빼고는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전액 다 분리과세로 종결됐죠. 은행으로부터 이자 받을 때 세금 내고 끝낸 거잖아. 그러면 종합소득 신고를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자나 배당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나에게 있다면 그는 나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가 중요했던 거야. 대신 원천징수가 안 된 외국에서 받은 이자는 안 돼. 왜냐하면 분리과세가 안 된 거니까. 분리과세가 핵심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업소득 먼저 볼게요. 사업소득은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까지 분리과세를 그거 하나를 제외하고는 분리과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뺐는데 남는 게 사업소득 금액이죠. 그 금액이 100만 원이 됐을 때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금액이 150이거나 105만 원만 돼도 나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사업소득을 가지고 사업소득 금액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요거에서 요거 뺀 거거든. 그래서 요거 두 개 뺐는데 딱 떨어지는 금액이 100만 원까지면 부양가족 동그라미. 거기서 100만 원에서 1000원만 붙어도 부양가족 X. 사업소득은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구분을 해요. 2배 4. 봤죠? 그 다음에 근로로 가볼게요. 여러분,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쓰여있지 않은데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 그러면 여러분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를 무조건 받는 자. 무조건 분리니까 종합소득 신고 안 하잖아. 그럼 소득 금액이 제로인 거야. 우리가 말하는 그 소득 금액이. 그래서 부양가족 동그라미.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상용근로자는 총급여를 기준으로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빼가지고 근로소득 공제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한번 써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근로소득은요. 총급여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산식에 의한 일괄적인 공제를 일단 받죠. 그걸 받고 남는 걸 우리가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불러요. 이게 딱 1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총급여가 얼마일 때 얘가 딱 100이 나오냐. 그게 딱 요거다. 왜 그러냐인지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나오잖아. 예를 들면 요 공제 중에서 첫 번째 공제가 뭐냐면 총급여액의 500만 원 이하인 총급여는 70%까지 일단 자동으로 그냥 공제를 받고 출발하거든요. 그러면 요 금액이 333인 사람은 이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30%가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데 30% 곱하면 요거 얼마 나와요? 999 나오지. 나머지 여기서 뺀 나머지가 딱 100이 나오는 거야. 70%를 제외한 30%가 딱 요 금액.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공제를 받은 나머지 소득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 소득 금액의 계산 구조에 333까지 받은 사람이 딱 근로소득 금액이 999 나와서 100만 원 이하에 딱 해당되는 자거든요.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여기 첫 번째인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상자 중에서 우리 이 구조가 원래는 요거였다고 그랬잖아. 산식에 의한 공제를 받고 떨어지는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면 부양가족 없이 아무도 없어도 이건 받잖아요. 본인공제 150. 요 구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 원까지인 사람만 부양가족을 공제해 주는 이유는 100이 나온 사람은 자기 공제 150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니까 공제해 주는 사람으로 이제 적용을 해줘. 근데 우리가 한 3년 전쯤에 예외사항이 하나 적용된 게 뭐냐면 총 급여가 딱 500만 원까지인 사람도
기본공제를 해줄 수 있는 대상자에 포함시켜요. 근거가 이거거든요. 총급여가 500이면 산식에 의한 공제를 총급여 500만 원의 70%가 딱 받고 출발하거든. 그럼 5, 7에 35. 그러면 350만 원 딱 받아. 그러면 근로소득금이 얼마만큼 똑 떨어지냐면 딱 150이 떨어지네. 딱 요거인 사람은요. 그러면 500만 원에서 산식에 의한 공제를 받아도 근로소득 금액이 100은 넘거든요. 150. 근데 이 사람은 근로소득 금액이 딱 150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 공제 150 딱 받는 순간 과세표준이라는 금액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상태죠. 아주 이례적인 상태지. 근데 100만 원까지인 사람만 기본 공제를 해주고 500만 원까지인 사람은 넘어가 버리니까 100을 넘어가니까 공제를 안 해주고 이게 약간 형평의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총급여만 있는 부양가족은 500만 원 이하의 총급여만 있는 사람도 예외적으로 사실은 돌려보면 근로소득 금액이 150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이례적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소득공제 받을 때 기본공제 공제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포함시켜줘요. 근거는 요거예요. 그래서 소득금액이 150이 나오는 거 알아. 100 넘어가는 거 아는데 자기의 공제 150을 받고 나면 세금이 일절 없이 나오는 불쌍한 자구나. 그럼 너까지 해줄게 라고 해서 나온 제도가 총급여만 딱 500 있는 사람. 부양가족 중에요. 근로소득만 있대요. 다른 소득은 없대. 그러면 돌려봤자 딱 요 구조인 거야.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동안 총급여만 딱 500만 원 이하 받은 사람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켜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부양가족을 포함시키는 소득 범위를 구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고 하는 게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100만 원까지 해주냐 이건 맞고 예외적인 경우가 첫 번째가 예인 거죠. 그래서 우리 부양가족이 기본공제가 되냐 안 되냐 판단하실 때 첫 번째 늘 뭘 보냐면 문제에서 이 부양가족은 총급여만 500까지 있다라고 하면 그 부양가족은 무조건 대상자에 포함시키시면 돼요. 근데 500만 원에서 10만 원만 초과하거나 총급여하고 다른 소득이 또 있다 그러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총급여는 500만 원이라는 기준금액 가지고 출발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연금. 연금은 공적연금이 딱 소득금액으로 100만 원이 나오는 구조가 공적연금이 토탈 516만 원일 때 공제금액이 416만 원 똑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거의 안 나와. 공적연금은 거의 안 나와. 근데 사적연금은 많이 나와. 우리 사적연금은 제가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총연금 1200 이하라고 그랬죠. 그건 외우시고 사적연금은 이 경우는 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적연금만 있는 나의 부양가족이 연간 총연금액 1200만 원까지 받았다. 분리과세를 선택하였다라고 하면 그 부양가족을 여러분은 기본공제로서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거야. 그거는 잘 구분하셔서. 왜냐면 이게 더 유리하다 그랬잖아. 얼마 세금을 안 내니까 분리과세를 하는 게 그분도 좋지만 나도 좋거든요. 부양가족으로 끌고 오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자, 이 중에 제일 여러분 중요한 게 이제 기타 소득이에요. 그래서 기타 소득 중에는요. 여러분이 구분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기타 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이라 필요 경비를 공제해 줄 때 그런 게 있었는데 80%까지 필요 경비를 공제해 주는 게 있고 60%까지 공제해 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요 얘기를 해볼게요. 총 급여액에 대한 얘기를. 기타 소득. 제가 일시적인 강연료를요. 일시적으로 강연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받았는데 일시적인 강연료가 500이래요. 그럼 여러분 일시적으로 강의해가지고 받은 강연료는 기타 소득인데 이 기타 소득에서 몇 %만큼 필요 경비를 공제해 줬냐면 60%까지 까줬잖아. 그냥 까줘. 너는 힘들었겠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5, 6에 30. 300이 빠지죠. 자, 200만 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소득금액이라고 불러요. 자, 이 배우자. 이게 배우자라고 생각해봐. 나의 배우자가 이 소득이 하나 있었다. 이 배우자를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데려올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죠. 지금 어때요? 200이면은 100만 원 초과되지 않아요? 100만 원 초과죠. 그러면 기본공제 돼야 안 돼요? 기본공제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우리 기타 소득 공부할 때 이런 거 있었는데 예외적으로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거 할 수 있었는데, 그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자, 이 경우는 기타 소득 금액이 200이죠. 자, 200이면 스스로 종합소득 신고를 배우자가 하는 게 낫겠어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낫겠어요? 선택하는 게 낫죠. 선택하는 게 낫거든요. 그럼 선택했다고 해봐. 그러면 얘는 결국 분리로 선택이 됐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된 거죠. 그럼 이 배우자는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소득은요, 100만 원이 아니라 기타 소득 금액까지 계산했는데도 불구하고 300 이하로 떨어지면 예외 없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절세 효과를 100%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를 선택했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금비를 제했을 때 100만 원 이하가 원칙상 기본공제로서 공제가 되는 건데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스스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그걸 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공제로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나의 부양가족이 어디까지 공제가 되나라고 얘기할 때 단순히 100만 원 이하라고 하는 소득 금액만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꽤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소득을 미리 조금 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을 할 때 대상자를 판단해야 되니까. 그러면 소득 금액 중에서 종합소득 금액이란 무엇이냐? 이 배사, 근연기 다 했는데도 100만 원 이하가 다 되면 다 더했을 때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 얘기는 비과세도 빠지고 분리과세도 빠진 상태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 배사 근연기 다 뺐는데도 1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되는 거고요. 100만 원 초과다. 그러면 기본공제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가끔 문제 푸실 때 퇴직소득 금액은요. 퇴직소득과 퇴직소득 금액이 동일해요. 그래서 퇴직소득이 100이다. 그러면 퇴직소득 금액도 100인 거고 퇴직소득이 150이다. 그 얘기는 퇴직소득 금액도 150인 거야. 그러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 딱 100까지만. 그렇게 해서 얘하고 얘는 동일한 금액을 가지고 있고요. 양도소득은 여러분이 잘 못하기 때문에 양도소득 금액이 100인지 100을 초과하는지 그냥 알려줘요. 산식이 좀 복잡하니까. 그래서 소득 금액이라는 걸 끝까지 계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더했는데 100 이하인 경우만 우리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가 핵심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하고 이제 이번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부양가족에 대한 여부 판단 중에서 배우자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연령 제한이 없으니까 연령 제한이 없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배우자는 뭐만 충족하면 되냐면 소득 금액만 충족하면 되거든요. 그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까지는 공제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제가 쓰는 배우자가 나의 기본 공제가 될지 안 될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첫 번째, 이 배우자는 1년 동안 일용 근로소득으로만 1년 동안 받은 돈이 5천만 원 있었대요. 내 배우자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얘기예요. 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용 근로소득으로 5천이래요. 자, 일용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가 되는 소득이야. 분리가 됐다는 얘기는 종합소득 금액을 구성하질 않아. 그러면 소득이 없는 것과 똑같아. 100만 원 이하가 완전 충족돼요. 그래서 이 배우자 기본공제 공제 가능하다. 두 번째, 복권 당첨이 됐대. 제일 사랑스럽죠. 네, 복권 당첨이 됐는데요. 500억 받았대요. 대박. 복권 당첨 500억이래요. 이 소득은 구분하면 기타거든요. 근데 기타 소득 중에서 복권 당첨은 무조건 그냥 분리가 돼. 선택이 아니야. 세금은 많이 내지. 자, 분리가 되는 소득이었어. 그러면 이 배우자, 나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를 충족한 것으로 보고 공제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완전 가능하죠. 분리가 되면 종합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양가족 공제 가능하다라고 하면 돼요. 이 배우자가 스스로 본인 공제를 안 받은 거잖아. 분리는. 그래서 이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었던 그 150을 내가 부양가족으로 끌어다가 공제가 될 수 있는 게 매우 매우 가능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이 배우자가 꽃집을 하나 봐. 사업소득을 안 돼. 근데 사업소득 금액이
130 나왔대. 자, 지금까지 있는 금액만 찾아봐요. 1원 근로 5천, 복권 당첨 500, 사업소득 금액 130. 얘가 제일 조금 벌었지. 그런데 제일 조금 벌었지만 이 130이 무슨 금액이냐면 사업소득 금액이야. 사업소득 금액은 종합소득 금액을 구성하는 1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인 거죠. 사업소득 금액은 주택임대 2천만 원 이하 분리하지 않는 한 다 종합이거든요. 100 이하면 공제 가능한데요. 100 초과했죠. 이런 경우가 안 되는 거야. 웃기지만 어쩔 수가 없지. 금액의 기준이 아니라 과세 방법 가지고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과세 방법을 가지고. 소득 금액 130 X. 어떤 경우도 X. 하나 더. 같은 배우자. 네 번째. 일시적인 강연료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500이었대요. 그러면 얘는 60%만큼 필요 경비가 공제가 된 이후의 금액이 300을 제외한 200이었죠. 이걸 우리는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불렀죠. 사실은 100이 넘어가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되는데 이런 식의 문제는 뒤에 한 문제를 줘. 그러나 괄호 분리과세를 신청하였다. 300 이하면 분리과세를 다 신청해요. 바보가 아니고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래서 300 이하라고 하는 걸 보고 나서 먼저 판단해야지. 아, 이거 분리구나. 분리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 잘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일시적인 강연료인데 1,000만 원이면 여러분 1,000만 원이면 60% 빼고 남는 소득 금액이 400이죠. 400이면 300 넘죠. 300 넘으면 분리 못하죠. 그러면 얘는 종합소득 신고하는 거지. 그래서 기본공제가 안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모든 소득을 가지고 신고할 때 받은 돈이 아니고요. 번 돈이 아니고요. 소득 금액까지 구성했고 그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마지막 그 소득 금액 중에서도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까지 다 빠진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자나 배당은 너무 쉽죠.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무조건 분리. 배우자와 관련된 모든 부양가족을 포함해서. 소득금액 판단이 매우 중요하고요. 지금까지 우리 인적공제라는 전체 범위 중에 기본공제가 되는 연령 제한과 동거 여부 판단했고요. 100만 원 이하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100만 원 이하라고 하는 범위인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인적공제 다음에 이제 추가공제 항목을 같이 이어서 살펴보고요.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